안녕하십니까, 권재원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그 이념적 갈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특정 교원 단체에 대해서 약간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모임에서 자꾸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저의 전직도 이렇게 밝혀둡니다. 현재는 실천교육교사 모임의 고문이지만은 전직은 전교조의 부대변인 고위직이죠. 를 지냈던 권재원입니다. 교육에 관심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러면은 대개 10중 8구 관심 있는 거는 입시일 겁니다. 대입. 그래서 중등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또 혹시 관심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대입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학생들의 80%는 대입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대부분이 대입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20%에 해당되는 학생의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의 마이크를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80%의 학부모님들은 그 마이크 잡아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저런 집회 장소에 계시거나 아니면 밤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일하고 힘겹게 집에 들어오면은 몸이 고달픕니다. 몸이 고달프고 20%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에 남기 위해서 역시 고달프게 일합니다. 그래서 겨우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 볼 시간도 없고 어쩌다가 보면은 부정적인 상호작용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다정하게 대해주는 어른은 어디 있냐면은 비극적이지만 학교의 선생님들입니다. 요즘 특히 저희 아내가 강남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있는데 강남 지역 중학생 남자 중학생들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어리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집에서 어리광을 못 부리니까 학교 와서 부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거를 왜 받아줄 수 있느냐?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덜 지친 직장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또 차마 눈을 뜨고 못 봐서 야, 저애들은 왜 편하냐? 니들도 우리랑 똑같이 하향 평준화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 아이들은 쉴 곳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개혁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 학교 현장은 개혁을 하기에 앞서서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차례 알아볼까요? 자, 이거 써놨더니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들 원래 그런 거 민감하시더라고요. 문교 교육부 표기법에 아마티어가 아니라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최고 구속을 160을 던질 수 있는 강속구 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담호 홈런을 치는 그런 강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수는 경기 없는 날에 유니폼 세탁도 해야 되고 유니폼 개수도 맞춰야 되고 공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이 타자는 경기가 없는 날에는 방망이 부러진 게 몇 개인지 세야 되고 부러진 방망이가 있으면 그거 계산해가지고 물품 구입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각 경기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구단주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런 팀과 비록 투수가 160은 못 던지고 150을 던지고 이 타자보다 좀 못한 타자들이 있는 팀이지만은 모든 분야의 업무가 정확하게 분류가 돼가지고 선수는 경기에 전념하고 스텝은 팀 관리에 전념하는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더 훌륭한 성적을 올릴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후자의 팀이 프로팀인 거고 이런 팀은 아마추어인 거죠. 고교야구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선수들이 빨래도 하고 헬멧도 닦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학교를 아마추어로 운영하게 해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20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보면은 교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이 뭐냐? 이거는 이제 상세하게 법에서 정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따져보면은 아마 수업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상담을 하고 아이들 생활 지도를 하고 하는 것까지가 교육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사이좋게 교장, 교감 그리고 직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직원 등 직원은 행정사무 및 기타 사무입니다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하고 수업하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생활지도하는 거를 아닌 일을 하시느냐, 오히려 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좀 차질이 생겨도 그 결과가, 교육의 결과는 멀리 뒤에 나오잖아요.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정사무는 한 번 구멍이 나면 즉각 독촉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수업은 등한시하더라도 그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힘든 거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주 옛날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문서 다룰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글자만 쓰고 읽을 줄만 알아도 석이라 해가지고 막 공무원으로 뽑고 했던 그 옛날 옛적 50년 60년 전입니다. 그때 그나마 문서 작업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혹은 97년 8년에 정보화가 이루어져서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이 컴퓨터 다루는 법을 제일 빨리 익힌 분들도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관행이 됩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종 행정, 지원, 복지, 전산, 보안 이런 업무들이 이제는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줄 영역을 넘어섭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프로가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이 교육을 이만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각종 행정을 하고 있던 선생님들의 업무에 이 행정을 이만큼 띄어서 프로를 더 고용합시다. 차라리 내 차마 행정실 직원에게 이거 행정 직원이 행정사무 및 기타 사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타 니네 다 가져가라. 이거는 인간적으로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더 채용합시다. 더 채용하고 이 선생님들의 시간에 이 비어있는 부분만큼을 연구와 성찰과 피드백으로 채웁시다. 간단히 말하면 저는 시험 문제를 근무 시간 중에 내고 싶고 채점을 근무 시간 중에 하고 싶고 상담 결과를 근무 시간 중에 하고 싶습니다. 보따리 싸들고 집에 가서 토요일에 하고 밤 10시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물론 칼퇴근합니다. 그건 다 묻습니다. 저 연구부장인데 학교에서 연구부장 일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연구부장이 이렇게 칼퇴근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럽니다. 예, 비밀이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돌아갑니다. 저는 칼퇴근하고 집에 가면 클라우드로 일은 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고쳐봅시다. 있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제안입니다. 이거는 법을 좀 고쳐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교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교원 배치 기준에 보면은 학급당 교사를 몇 명을 배치하는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초등학교가 제일 적고 중학교가 그 다음으로 많고 고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때문에 죽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별로 안 하십니다. 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고등학교는 사람을 더 많이 배치했냐 봤더니 정말 무식한 기준인데 초등학교는 수업이 한 1교시가 40분, 고등학교는 수업 1교시가 50분. 그래서 수업 총량 시간이 고등학교가 제일 많기 때문이란 얘기다. 이런 기계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수업 40분 하는 것과 고등학교 수업 50분 하는 것에 고등학교 수업 50분 하는 게 힘이 120% 더 듭니까?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제 중등이지만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고칩시다. 초등학교에 더 제일 많은 교원을 배치하고 그 다음 중학교, 그 다음 고등학교, 물론 다 똑같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자원의 배분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계를 인정한다면 이걸 고칩시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눈코 뜰 것 같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역사박물관에 견학을 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견학 오려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지하철역으로 데리고 가서 태워서 하나 플랫폼에서 집어넣고 다시 내려서 하나 내려서 박물관까지 데리고 갔다가 그 역순을 다 해야 됩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은 예를 들면 제가 성수동에 있는 학교에 있는데 성수역 4번 7구 앞 집합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역사박물관 앞 집합 이렇게 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럼 이러한 차이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중학교 선생님 수를 줄여서라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덜어주십시오.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구의 휴게소 똥 사건, 이게
중등학교 같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니까 있는 일입니다. 아, 그거 모르십니까? 그 아이가 배가 아파가지고 버스 안에서 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부끄러워서 다음 휴게소에서 내리면 엄마 불러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남겨놓고 버스에 동승한 다른 선생님이 기다리고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됩니다. 학급당 2명씩 정원이 배치되니까. 초등학교는 사실상 학급당 1명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에 있는 그 안전보안 직원에게 맡겨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부모가 아동 유기로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부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야근보다 더 많이 나온 게 회식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4급 서기관이 그 아마도 7급 정도 되는 주무관을 맥주병인지 소주병인지로 후드려 패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무슨 자리일까요? 술 마시는 회식 자리입니다. 저 이 회식 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전체 교직원이 다 모여서 단합해야 될 일 학교에 없습니다. 그거 다 같이 모여봐야 한 분만 즐겁고 나머지는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모든 협의회는 근무 시간 내에 합시다. 만약에 근무 시간을 넘어서라도 협의해야 될 일이 있으면 초과 근무로 처리합시다. 그리고 휴일에 모여서 하는 일 이거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거 하지 맙시다. 야유회, 단합대회 이런 거 하지 말고 만약에 1박 2일 이상으로 각종 워크숍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거 굳이 해야 되면은 하루 저녁이면 충분합니다.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맙시다. 이런 거는 지침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1박 2일 가는 거 대개는 원로급 혹은 고참급 선생님들이 좀 술 마시면서 일탈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젊은 선생님들은 괜히 쓸데없이 따라가가지고 술 따라주는 게 워크숍입니다. 이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천하가 다 합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아니 아예 업무 추진비니 뭐 협의회비니 해서 술값은 아예 지출 못하게 합시다. 만약에 굳이 회식을 해야 되고 굳이 야유회를 가야 되고 굳이 워크숍을 가야 된다면 요즘 수학여행도 소규모 테마 여행 하라잖아요. 그것도 소규모 테마로 합시다. 소규모 테마 회식, 소규모 테마 워크숍. 뜻 맞는 사람끼리 3인씩 4인씩 그러면은 훌륭한 교장 선생님은 소규모 팀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그럴 것이고 아닌 교장 선생님은 아무데도 못 끼겠죠. 이건 저는 그냥 훈령 하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